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어떻게 잘 운행되고 있나요?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감독님? 아, 좋았어요. 자, 보세요. 함수입니다, 함수. 짜잔.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함수. 자, 함수를 배우기 전에 대응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가 있다. 이렇게 XY가 있죠. 자,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을 바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주는구나. X에서 한국이면 어디다? 서울이다. 일본이면 어디다? 도쿄다. 미국이면 어디다? 워싱턴이다. 영국이면 어디다? 런던이다. 이게 바로 각 국가에 어디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각 국가에? 어디? 수도. 각 국가의 수도 알겠죠? 그러면 막강 퀴즈. 캐나다의 수도는? 패스. 캐나다의 수도는? 패스. 자, 뭐 아는지 물어봤어요. 자, 궁금하면 알아서 나중에 다 찾아보겠죠. 자, 함수입니다. 자, x, y에서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자, 밑줄, 빠바박,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오직 하나, 밑줄, 오직 하나의 밑줄, 오직 하나씩 밑줄. 다 이미 돼 있어? 이미 돼 있구나. 자, 여기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x에 하나 집어넣으면 y에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게 함수예요. 알겠죠? x에 하나를 집어넣는데 y가 두 개가 나온다거나 막 세 개가 나온다. 이러면 함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함수를 우리가 보통 f차를 사용하는데 f의 이 앞글자를 사용하죠. 왜 이걸 사용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니셜을 f로 사용하죠. 이렇게 얘기했구나. f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영어로 바로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function은 이제 기능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제 수학상으로는 함수를 쓸 때 이 function이라고 하고 앞에 글자 f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와 같이 f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여기도 뭐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자, x의 각 원소에라는 말은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사용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는 말은 여기 보면 x 원소 하나에 y 원소가 2개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로만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x 다 썼어. 그죠? 하나 값 넣었더니 하나 나오고 하나 넣었더니 하나 나오고 하나 넣었더니 하나 나왔어. 이게 함수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2번 보세요. 2번. x를 다 쓰지 못했잖아. 바로 함수 아니야. 볼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봤는데 안 썼어? 함수 아니야. 알겠죠? 자, 다음. 자, 봤어요. x를 일단 다 썼어요. 그죠? 썼는데 얘는 괜찮아. 근데 얘가 갑자기 화살표를 그냥 급발진으로 2개를 쏴버렸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x는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함수가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x에 있는 요 집합 x에 있는 이 x 값들을 바로 x의 변수 이렇게 변수 x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변수 y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x의 모임을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y의 모임을 바로 공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x의 모임을 정의역, y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함수가 되려면 x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이 하나씩만 대응해서 나왔잖아. 그죠? 그 대응하는 값, 그걸 바로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아까 함수라고 얘기했던 요 놈을 보면 얘를 보면 정역은 1, 2, 3 그죠? 공역은 A, B, C, D 됐어요? 치역은 A, B, C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짜란. 그럼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치역 여기 보면 하나씩 fx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정역 x의 원소 x에 대하여 공역 y의 원소가 대응할 때 이것을 바로 y는 fx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대응하는 값을 그걸 바로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값을 바로 치역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 있죠. 함수값을
여기 집합으로 나타낸 걸 치역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은 정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해보세요. 이건데, 아까 그림이랑 똑같네. 1, 2, 3, 그 다음 A, B, C, D. A, B, C에 대응하니까. 자, 정역은 1, 2, 3이고요. 공역은 A, B, C, D고요. 치역은 A, B, C입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정역에 갑자기 중괄호 쳤고, 공역에도 중괄호 쳤고, 치역에도 중괄호 쳤어. 그러니까 정역, 공역, 치역은 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앞에서 배워봤던 단원이 바로 집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요. 함수값이 같을 때 바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봐봐.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 즉 치역도 같을 때를 같은 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식의 형태는 달라도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가 서로 같은 식이 아니라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친절하게도. 자, 두 함수 fx가 x고요. gx라고 하는 건 x의 세제곱이야. 즉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냥 y는 x라는 함수와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의역을 마이너스 1하고 1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맞아요? 여기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이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해도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때? 대입하는 것도 똑같을 때 나오는 것도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들이 식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몇 번 다 들어봤죠, 사실. 그래프를 그렇게 중요하다, 많이 그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이 그려본 학생들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의 별표. 특징만 별표 쳐봅시다. 자, 함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 아까 x에 하나를 넣었을 때 y가 하나로만 대응된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상황에서 이게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y축에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서 각각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고요. 갑자기 두 점에서 만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걸 보세요. 이거. 자, 봐봐. 얘는 여기 한 점, 이렇게 그으면 다 한 점에서 계속 만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어도 한 점, 요렇게 그어도 한 점, 요렇게 그어도 한 점, 요렇게 그어도 이거 한 점, 한 점에서만 만나.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그어도 두 점, 이렇게 그어도 두 점, 요렇게 그으면 물론 접속이 한 점이잖아. 근데 두 점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럼 봐봐. 얘를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함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이렇게 불렀어요.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불렀냐면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여기 보면 앞에 배울 때 원의 함수 이렇게 안 배웠잖아. 그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안 배웠어? 아직? 저런. 그래서 이름이 이제 얘는 함수가 못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이름을 붙인 데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란 이름을 못 붙여주는 거야.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은 백족입니다. 백족. 짜잔. 자,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구야? 동률이가 대답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1 여기 있네. 자, 0 넣으면? 0 있네.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 있어 없어? 그러니까 1은 화살표가 없어. 그러니까 함수인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얘는 함수가 못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얘는 탈락. 자, 다음 은교야. 요거 절대값 x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러니까 1 여기 있어요. 자, 0 넣으면? 0 있어요. 1 넣으면? 1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률이 다시.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동률아? 2, 그러니까 있어요. 0 넣으면? 1 있어요. 자, 1 넣으면? 2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됐습니까? 자, 3번. 그럼 3, 4, 5번 중에서 또 답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은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없어요. 그죠? 이미 탈락. 됐습니까? 탈락 2개 시켰으니까 나머지 3개가 답이겠지. 3개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 3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답은 2, 3,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값을 넣으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함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알겠죠?
어머나 선생님 여기도 여기로 가 여기도 상관없어. 얘가 x가 두 번 쓰면 안 돼. 알겠어요? x가 y로 하나로만 가면 됩니다. 같은 곳을 향해 가도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가서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보세요. 빨리 풀고 다음 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빨리빨리 풀고 갑시다. 짜잔. 그러면은 빨리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은규야 답은 뭐죠? 응? 기억, 니은? 자, 기억, 니은이 답이 나왔다. 자, 그럼 볼까요? 없는지. 0 대입하면 3 있고요. 1 대입하면 2 있고요. 2 대입하면 1 기억 맞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0 대입하면 1 있고요. 1 대입하면 0 있고요. 2 대입하면 1 있고요. 오, 좋았어요. 자, 디귿은 자, 0 대입하면 0 있고요. 1 대입하면 1 있고요. 2 대입하면 4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탈락. 따라서 답은 가나. 맞습니다. 굿.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자, 동준아, 다음은 답이 뭐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자, 함수가 아닌 거라 그랬어. 함수가 아닌 건 무슨 말이야? x에서 x로잖아. x에서 x로 중요해. x에서 x로야. 그지? 그럼 결과도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런 해석이야.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1번 가능? 가능이죠, 당연히. 2번 가능? 아닙니다. 이번에 안 가능한 이유가 뭐야?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나와? 2 없잖아. 알겠어요? 함수가 아닌 것은 2번. 됐습니까?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았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게요. 짜라라.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이걸 정의어로 하는 함수 f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f의 치역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정역을 넣으면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홀수면은 위에다 넣고 짝수면 아래다 넣으란 얘기죠. 그죠? 자, 홀수부터 체크할게. 1, 3, 5입니다. 그죠? 자, 1 대입하면 1. 자, 3 대입하면은 5. 그 다음에 5 대입하면은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짝수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짝수는 2, 4, 6입니다. 2, 4, 6 대입합시다. 2 대입하면 0.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6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치역을 구하세요. 그럼 이걸 모으면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답을 쭉 이렇게 적어주면 끝. 이해됐습니까? 치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괄호 하고 답을 쓸 것. 왜?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풀 거냐면은 116, 그 다음에 118 이렇게 풀어볼게요. 68 풀어보세요. 68.
자, 다음 봅시다. 자, 116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3은 유리수입니다. 위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얘는 1이에요. 자,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밑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줘야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빼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하, 빼기를 합시다. 답은 루트 3 이렇게 나오고 끝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118번 보겠습니다. 자, 0, 1, 2, 3, 4, 5, 9 정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제곱한 수를 5로 나눈 나머지야, 나머지. 자, 0을 제곱해봐야 0입니다.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0이겠죠. 일단 0이 있어요. 그러면 동률아, 자, 1을 대입해봅시다.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음수가 왜 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여야지. 그러면 1 대입하면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안 나눠지면 자기 자신이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아니, 자기 자신이 1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은교야! 2를 대입하면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 그 다음에 3을 대입합시다. 3 대입하면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 4 대입합시다. 4, 4, 16.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 5 대입합시다. 5, 25. 25를 5로 나눈 나머지는 0. 됐죠? 그래서 0, 1, 4밖에 안 나옵니다. 답은 0, 1,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각각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작잖아. 예를 들어 3을 9로 나눈 나머지 물어보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눠지잖아. 그럼 얘가 그게 나머지야. 알겠습니까? 안 나눠지면 앞에 게 나머지다. 알겠어요? 그거 알아둡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집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어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함수가 서로 똑같대. a, b 값을 구하라. 함수가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도 똑같다. 1을 대입해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여기 있네. 서로 같다. 첫 번째 식. 정리했습니다. 넘기고 했더니, 얘는 이렇게 넘겼네. 넘기고 넘겨서 정리했더니 3a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습니다. a 더하기 b겠죠. a 더하기 b. 자, 1을 대입했습니다. 1 더하기 2a겠죠. 1 더하기 2a.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겠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두 식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이용해야 b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2a는 2가 돼서 a는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a가 1이니까 b는 2겠네요. 그래서 1, 2를 넣으면 마이너스 확인.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나머지는 산수였고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함수가 똑같다면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같다는 식 하나, 1을 대입한 게 똑같다는 식 두 번째.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문제를 뭐를 풀어볼 거냐면은 똑같아. 요거 빼고 오히려 이걸 풀어봅시다. 120, 121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자, 120번입니다. 집합 x는 0, 1이고요. 두 함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서로 똑같답니다. 그러면 0을 대입한 것도 같아야 되니까 0, 0 넣으면 x에다 0을 대입할게. 0,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면 b겠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나오네요. 자, 다음 1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1, 1 넣으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1, 1 넣으니까 2 더하기 a 빼기 3이 똑같아야 돼. 1을 대입한 거 1 더하기 b랑 똑같아야 돼.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은 요게 넘어오고 넘어가니까 a-b는 2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플러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다음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를 한 두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네요. 자, 서로 똑같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세요. 서로 똑같도록 하래. 그럼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다고 식 세워야지. 어떻게 해야 똑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자, 풀어줘야죠.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5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요. 얼마를 대입해야 0이 되지? 봤더니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하고 싶으면 1 가지고 조리제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 가지고 조리제법 쓸게요. 1 조리제법. 자, 그러면은 3차, 2차, 1차 상수니까 3차, 2차, 1차 상수. 자, 그러면 1 내려오고요. 1 올라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올라.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6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인수분해 했더니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 x-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 되었다. 근데 얘가 더 인수분해 되지? 3, 2로. 따라서 x-1과 x-2와 x-3으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1, 2, 3이에요. 자, x가 1, 2, 3이야. 1이거나 2거나 3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 그죠? 그러면은 1, 2, 3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집합은 몇 개가 나오느냐? 2의 세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이 이거니까. 그지? 답은 8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공집합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 빼야 돼. 항상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있거든. 그래서 답은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답이에요. 7개. 문제 좀 어려웠네요. 얘는. 쉬운 줄 알고 그냥 개념 원래 있는 거라서 요거 하세요 했는데 이거 다르네. 위에 거랑 똑같은 건 오히려 이렇게 두 개였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고1 과정. 그죠? 그거 가지고 해를 구해가지고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집합 과정. 그죠?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이번 내용을 통해서 고1 때 배운 내용과 앞에서 배운 집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으로 갔더니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금방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골라보세요. 함수의 그래프이려면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한 점에만 만나야 됩니다. 이거 함수 맞아. 그래서 이런 거의 이름을 1차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이런 거 함수 아니야. 그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아니야. 자, 그 다음 이렇게 그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일 거 아니까, 동률아? 그렇죠.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으면.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죠? 그럼 동률아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함수, 이런 건 함수. 함수는 1번,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22번이군요. 풀어보세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1분 만에 찾아보도록 합니다. 1분. 자,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3쪽이라는 게 소름이네요.
자, 답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옮겨 답은? 몇 번 봐? 2, 3, 4. 동료와 답은? 2, 3, 4. 다들 잘했는데 2번은 아닙니다. 3, 4는 그래도 잘 했어요. 2번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게 색칠된 동그라미랑 색칠 안 된 동그라미 중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 여기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서 안 만나. 알겠어요? 함정이야. 만약에 선생님 여기 하나 그럼 색칠돼 있었으면 그럼 함수가 맞아. 하나가 색칠돼 있었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색칠돼 있어도 함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둘 다 색칠이 돼 있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두 개가 만나. 하나의 선에서 두 개가 만나.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둘 다 빌동그라미여서 함수가 아니어다. 그러니까 함정이다.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3번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연습 문제 가볍게 건너뛰고요. 자,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죠, 이제. 자, 여기가 좀 깁니다. 여러 가지 함수. 짜잔! 자, 여러 가지 함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길게 하면 또 매우 피곤해 하니까 간략간략하게 하고 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함수에서 x가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함수가 같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도 함수야. 다 썼죠. 그죠? 하나로만 갔죠. 그죠? 함수야. 함수긴 함수인데 하나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두 개가. 그지?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1대1 함수는 이렇게 다 다른 곳으로 갈 때. 알겠죠? 다 다른 곳으로 갈 때.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여기 보면. 자, 정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다. 그거를 여기 문자로 좀 줄여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밑줄을 그을까요? x1이 x2랑 다르면 fx1도 fx2랑 다르다. 자, 이거를 함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역에 있는 원소 값이 다르면 치역 값도 달라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바로 1대1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화살표가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한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함수라고 했죠. 그럼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중요합니다. 함수들 중에서 바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나는 함수면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일단 함수여야 하고, 알겠죠?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이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할게요. 자,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이 두 가지는 1대1 함수란 말이야. 둘 다.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죠? 그죠? 같은 곳으로 가는 애가 없었어. 근데 하나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1대1 대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바로 뭐냐면 얘는 치역과 공역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A, B, C야. 맞아? 그러니까 남는 애가 있다는 소리야. Y에. 그러니까 Y에 남는 애가 있으면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Y에 남는 애가 없어야지만 1대1 대응으로 부를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면 아주 샬라샬라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하고 두 번째 치역이 공역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 fx는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역이라고 하는 값이 y라는 공역과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곳에서는 뭐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바로 y에 남는 애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는 점. 자,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보면은 1대1 대응이 맞죠? 그죠? 1대1 대응. 자, 홍준아 보세요. 1대1 대응 맞아요? 자, x가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죠? y에 남는 것도 없지? 이런 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이런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함수는 함수예요. 그죠? 함수인 거 확인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 한 점에서 만나죠? 옆으로 그어도. 맞아? x축과 x축과 평행하게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바로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치역하고 공역. 즉 무슨 말이야? y값에서 남는 애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아니죠. 전체죠. 전체 다 해당하니까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와 같이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죠? 근데 문제 한계점이 뭐야? y의 값이 양수만 나온다는 거야. 오면은 여기 보면 음수가 안 나와. 그죠? 그럼 공역은 양수랑 음수 실수 전체일 텐데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실수만 해당하니까 바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얘는 아예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왜냐면 서로 다른 x값에 대하여 같은 y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러면 1대1 함수조차 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온 애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인 거고 두 번째 나온 애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고 세 번째는 함수이긴 하지만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넣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방금 열심히 얘기했던 얘기가 여기 쓰여 있네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앞에 두 개 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그냥 쉬워요. 1 넣으면 1 나온다. 2 넣으면 2 나온다. 3 넣으면 3 나온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나온다. 어때? 넣는 수랑 나오는 수가 어떻다? 같아야지만 항등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딱 하나예요. 하나, 사실. 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y는 x야. 이렇게 수 전체에서는 이게 항등함수죠. 1 넣으면 1이고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고 그죠? 이건 수 전체의 항등함수고요. 항상 항등함수가 y는 x다 이러면 또 틀린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수 전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는 정의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만 있다면은 y는 x 세제곱 이런 것도 항등함수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똑같은 거 나오잖아.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 x가 수 전체에서는 항등함수지만 특정한 조건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다른 i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y는 x예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꾸 수학에서 무조건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항등함수의 정의와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둬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1대1 함수했고요. 두 번째는 1대1 대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항등함수를 했고 네 번째는 상수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하나로 몰빵 가는 놈이 상수함수예요. x의 값이 무수히 많다 어떻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몰려가는 겁니다. 싹 다 몰려가요. 나는 거기로만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손쉬운 항등함수는 이 상수함수는 y는 3 이런 거예요. y는 3. 숫자에서는 y는 3. 왜 그러냐면 y는 3이 나타내는 게 자, 이와 같이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1,3, 2,3, 0,3, 마이너스 2,3 그래서 3 쭉 연결한 거잖아. 그죠? y 값이 언제나 3이기 때문에 다 어떤 점을 찍어도 y는 3이니까 y는 3이라고 하는 식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y는 어떤 수의 꼴 이렇게 y는 상수꼴 이러면은 바로 상수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는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중요한 거죠. 실수 전체라고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수함수는 y는 상수꼴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면 첫 번째 1대1 함수를 찾아야 합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여기 x 요렇게 그려야지. 맞아. 기억 맞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거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맞아.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맞아. 1대1 함수는 가라마. 그래서 가라마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 1대1 대응은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1대1 함수에서만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1대1 함수에서만 y의 값이 수 전체인 걸 찾아야지. 여기 보면 실수 전체라 그랬으니까. 수 전체 맞아. 그러니까 맞아. 1대1 대응이야. 수 전체 아니야. 여기 없네. 아니야. 너 아니야. 수 전체가 맞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가마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몰빵 니은이고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y는 x가 미음입니다. 그래서 미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답이 나와 있겠죠? 가라마, 그 다음에 가마, 나, 그 다음에 마 이렇게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3번을 풀어보세요. 아 맞다. 시간이 어차피 또 10분 또 길지? 6시 20분이면 오 충분하겠네. 어차피 그리고 뒤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또 생략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마치 절대값 함수 그래프까지 해놨겠지? 맞네. 네. 아 합성함수 그래프. 짜잔. 자, 1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아서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없네요. 그럼 1대1 대응만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실수 전체죠? 기억은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봅시다. y는 4x라 그러면은 직선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 y는 3이다 그러면은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요. 3에다가. 자, 세 번째. y는 x제곱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겠죠. 원점에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y는 x입니다. y는 x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래프의 간략한 모양새를 그려봤어요. 자, 1대1 대응 찾아볼게요. 1대1 대응 맞아요. 자, 1대1 대응 아니겠죠. 1대1 대응 아니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만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항등함수 또 1대1 대응 맞죠? 이렇게 하니까 1대1 대응은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가라 상수함수는 니은이 되는 거고요. y는 상수니까 항등함수는 y나 x랑 똑같아야 됩니다. 리을이 되는 거겠죠. 디귿은 아무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아닌 걸로 예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2차 함수,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이런 예로 가장 많이 y는 x제곱을 사용한다. 자, 갑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따라단. 자, 다음은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x를 다 사용하면 y도 다 사용된다는 거고요. 여기 봤더니 1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1차 함수이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1이 나오거나 어쨌든 1이나 11 중에 나와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문제를 쭉 읽었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a가 0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는 여기에서 1차 함수에서 a를 뭐라고 불렀게요? 요거를 홍교야, a는 뭐라고 불렀어? 1차 함수에서 a 이름이 있었는데 뭐라고 불렀지? 기억나지 않으면 동준아 뭐라고 불렀지?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그렇죠. 기울기라고 불렀었죠. 기울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고요. 자,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애의 특징이 있어. 이런 함수를 선생님이 증가함수라 그랬습니다. 그죠? 증가함수는 작을 때 작고요. 클 때 커요. 그래서 줄여서 선생님이 증가함수면 작자 큰큰이고 감소함수면 작큰 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요. 알겠죠? 다시 함수에서 이거 중요해요. 자, 증가함수면 우상향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작자 큰큰입니다. 작자 큰큰. 그 다음에 감소함수면 외워. 적으세요. 적고 외워 이것 좀. 작큰 큰작이라고요. 이거 알아놔야 돼.
증가함수는 뭐라고요? 감소함수면? 적어놓으세요. 적어놨어요? 적어놨네요. 좋아요. 외워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작을 때 작은 값이고 클 때 큰 값이란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작은 큰 작은 무슨 말이야? 작을 때 큰 값이 나오고 클 때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증가함수라고 그랬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면 작을 때 작은 값, 클 때 큰 값. 끝입니다. 그러면 작을 때 작은 값이니까 이걸 x랑 y로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게 x, y를 이걸 뭐라고 불러?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그죠? 순서쌍을 얘기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1이고 3일 때 1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작작 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대입한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어디에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 y는 ax 플러스 b니까 y는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랑 1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3하고 11 대입하니까 3a 더하기 b는 11. 두 번째 식. 연립해서 a는 2, b는 5.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만약에 a가 음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은교야? a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2, 방금 요거 맞죠? 이거 해야지 이거 큰 작 해야지. 마이너스 2, 그치 11 그리고 3, 1 가지고 대입해서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게 바로 이거 작작 큰이고 작큰 작이야. 이해됐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뭘 푸냐면 너무 많이 풀면 어려우니까 124번만 풀으세요. 124번만 풀고 126번은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겠다. 이거 중요한데 124번만 풀어보세요. 이제 진짜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곧 태풍도 함께 온다는 진짜 여름이 같이 오는군요. 태풍과 함께라면 태풍 과연 만들어질까? 그것도 궁금한데. 자, 그러면 봅시다. 124번입니다. 124번에 은교야,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는 뭐라 그랬어? 좋았어요. 큰 작에 의해서 좌표를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훌륭합니다. 대입만 하면 끝이에요. 자, 마이너스 1,7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7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플러스 b. 따라서 b는 5. b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b가 5라 그랬잖아.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가지고 a를 구하면 a는 4. 그래서 a는 3, b는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답은 마이너스 2. 알겠어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126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는 여러분들이 증가함수면은 작자 큰큰이고요. 감소함수면은 작큰큰작입니다. 자, 다음 12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1대1 대응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대1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프 모양이 V자 모양을 그린다. 1대1 대응일 수 없죠. 왜? 이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봐봐. 재밌게도 직선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도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맞아?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휘어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그죠? 감소함수라면 여기도 감소함수면 돼. 음수면 돼. 이해돼요? 근데 봤더니 여기 봐봐. 0을 기준으로 감소함수잖아. 그지? 그럼 얘도 뭐 하면 돼? 감소함수면 돼. 맞아? 그러니까 따라서 답은 A 더하기 1이 똑같이 음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정리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이해의 문제야. 동그라! 눈에 힘줘! 슬슬 졸리기 시작한다. 힘줘. 힘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또 시원한 환경에서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밖에 저렇게 더운데 시원한 학원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근무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 더울 때 그냥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은행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환경을 좀 더 너무 좋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요즘에는 기온이 한 26도, 7도? 그 정도로 맞춰놓는데 은행 안에 아주 시원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으로 이제 커피라도 달달하게 한잔 하면서. 하지만 학원은 무제한으로 에어컨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 필수의 7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어요. F는 항등함수이고요. 항등함수 뭐야? Y는 X야. X를 대입한 Y랑 똑같아야 돼. 좋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이다.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항상 마이너스 3이래. 이런 거를 쌍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쌍수함수. 그러면 자, F라고 하는 건 항등함수니까 5를 대입하면 5야.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자, G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면 어떤 수를 넣든지 여기가 뭐 100분의 1이든 뭐 마이너스 2든 1000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마이너스 3이야. 그냥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은 답은 2가 되겠죠. 그 답은 2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함수에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알겠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있어야 1대1 대응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배운 게 바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x랑 y 값이 똑같다는 개념. 알겠죠?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개념.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야 이런 문제를 볼 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뜻에 대한 문제지 어떤 뭐 산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뜻을 명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 자, 다음입니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제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뭐 공식화 사실 되어 있는데 공식화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함수를 만든다는 거 함수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여기 보면 x가 a, b, c, d고요. a, b, c, d y가 0, 1, 2, 3입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A가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 돼. 나 4군데 갈 수 있어? 이런 거야. 그죠? 그럼 B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4군데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그냥 함수는 같은 데 가도 되니까. 그러면 C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 웃기고 자빠졌네 하면서 나도 가지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씩 가다 보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4를 4번 곱한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좀 올바르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 더 있었어. 그럼 나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은규야 몇 군데 갈 수 있어? 하나 더 있으면? 5군데. 그럼 얘도? 그러니까 4를 5번 5를 4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식은 5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공식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y가 여기 개수가 밑, 여기 개수가 지수 이런 공식이 있어. 근데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바에는 어쨌든 간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자고. 자, 4개씩 갈 수 있는 게 4번이니까 4의 4제곱. 4의 4제곱이면 16 곱하기 16입니다. 그죠? 16의 제곱이니까. 16의 제곱은 256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1대1 대응은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나는 4군데 갈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은 뭘 막아? 나는 너랑 같은 곳은 안 가, 이 새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4군데를 선택했으면은 얘는 3군데를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C는 뭐야? 나도 너네랑 같이 안 가. 요거야. 알겠어요? 그럼 2군데 갈 수 있는 거. 따라서 4, 3, 2,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동료가 듣고 있니? 알겠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라고요. 상수함수는 너무 뻔합니다. 상수함수는 어디만 중요해? 여기만 중요해. 왜? 상수함수는 다 몰려간다 그랬어. 뭐냐면 상수함수는 일종의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맞나?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맞는 것 같아. 그지?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뭐 세일을 왕창 하는 나이들이 이때 기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열기만 하면은 초장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한 30% 세일하니까 무조건 사야겠어 해가지고 짤 같은 거 보면은 심지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이 부서져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짤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그게 이제 그런 똑같은 거죠. 나 여기로 갈까 하고 다 몰려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y만 몰려갈 곳이 하나, 둘, 셋, 4군데 있네. 그러니까 4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56, 여기는 24,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여기 256, 24, 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뿅 두 문제 풀어보세요. 두 문제 풀고 다음으로 갑시다. 합성 함수. 우리가 몇 시까지 된다? 6시 20분? 합성 함수를 30분. 충분하지. 가서 원장님한테 따져야겠어. 왜 이렇게 빡빡하게 짜냐? 이거 뭐냐고, 이거. 96에서 120이 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원장님 혹시 이걸 계산해서 짠 건가? 이제 수업 시간이 10분 늘어나니까, 양을 확 늘린 것 같은데? 수업 시간은 10분 늘었는데, 배우는 양은 곱하기 2로 늘어버리는. 보자. 이대로 계획을 쭉 짜면은 하나 둘 셋 일단 진도를 방학이 되기 전,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에 다 끝내고 싶은 거구나. 특강 활동안.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자, 풀이를 시작하고 역시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실수 전체 28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F는 항등함수이고요. G는 상수함수예요. 항등함수는 대입하면 5를 넣으면 5가 나온다. 그죠? 7을 넣으면 7이 나온다. 8을 넣으면 8이 나온다. 이게 항등함수야. 그러면 동률 I 얼마야? 그래서 7이죠.
근데 여기 요건 얼마야? 그러면 얘도 5란 얘기네? G5도 5네? 그지? 근데 여기 보면 G는 무슨 함수야? G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대입하는 거에 상관없이 늘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은교야 이건 얼마야? 5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 함수는 뭐라 그랬어? 나 몇 군데 갈 거야? 5군데 갈 거야.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뭐야? 나도 5군데 갈 거야. 세 번째도 뭐야? 나도 5군데 갈 거야. 그러니까 5를 3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나 5군데 갈 거야. 나도 5군데 갈 거야. 나도 5군데 갈 거야. 5의 세제곱.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입니다. 알겠습니까? 125고요. 자, 그래서 a는 125. 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뭐라고요? 네가 간 곳은 안 가. 이거야. 그러면 나는 5군데 갈 거야. 그럼 얘가 뭐래요? 말하죠. 나는 네가 간 곳은 안 가. 그러니까 4군데야. 나는 니네들이 간 곳은 안 가. 그러니까 3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20에다 하는 게 6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상수함수는 뭐야? 여기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우리 몰려갈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C는 5가 됩니다. 자, 다 더하시오. 그러면은 185에다가 5를 더하니까 190 이렇게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해돼? 됐어요. 연습하세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좀 어렵습니다. 합성함수입니다. 자,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위주로 갈게요. 역시나 개념이 더 어려워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읽는다? 그러면 접자. 턱 혼자서 읽는다? 그러면은 이걸 읽기 좋은 시간 있습니다. 대략 한 새벽 1시쯤에 읽으면은 한 3번만 읽어도 아침에가 떠오르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내가 잠이 너무 안 와. 수면제가 필요해요. 약 대신에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약 대신 좋아요. 자, 봅시다. 아니, 사실 이걸 읽고 싶게 생겼어,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 합성함수의 기호를 이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그리고 이와 같이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 끝이 아니라 요것도 동그라미 요거 이와 같은 거를 이와 같이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와 같은 걸 이와 같이 나타내겠다. 따라단. 자, 그거를 또 이와 같이 나타내겠다.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동일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다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오, 같은 개념. 그래서 이 같은 개념이구나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성함수가 뭔지를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합성함수는 하나의 함수면 안 됩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함수여야 돼요. 2개 이상의 함수에서 합성시킨 겁니다. 합성. 결합. 예를 들어 나 혼자 합성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뭔가 변신 로봇 같은 거 합체하고 싶으면 혼자서 막 지랄해가지고 합체할 수는 없잖아. 뭔가 있어가지고 막 분해가 되면서 막 서로 합쳐지잖아. 그죠? 나 많이 봤지? 울트론.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팔이 막 떼지고 해가지고 막 어떤 놈은 팔이 되고 어떤 놈은 막 커지잖아. 막. 그지?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지 않았나요? 그죠? 뭘 갖고 놀았어? 파워레인저. 맞아. 파워레인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 합쳐가지고 커지죠. 각각의 로봇을 합쳐서 큰 로봇이 되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야. 합성하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합성이 안 돼. 2개 이상에서 합성이 되는 거야. 자, y는 3x라는 애가 있었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y는 이라고 표시하면 서로 합성을 하기에 표기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함수는 y는 fx라고 하는 거고 보통 하나는 fx. 그럼 다른 식을 쓸 때에는 같은 f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자인 g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fx와 gx가 있었어. 그걸 가지고 누가 f 합성 g 한번 해보래. 이게 합성이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안에다가 gx를 쳐넣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f 안에다가 gx를 쳐넣으세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 x에 넣으라는 건 여기 x에 넣으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합성함수는 3에 가로치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요걸 정리하면 바로 합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와가지고 그러면 요거 해봐. 요거 해봐. 그러면 요거는 gx라고 하는 거에 fx를 쳐넣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쏙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fx를 쳐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x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3x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3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3x에다가 더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얘를 전개하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이고요. 얘를 전개하면 9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두 식이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합성의 위치에 따라 같은 식을 합성하더라도 식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바꾸면 같은 함수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나와요. 그럼 어쩌다가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그 어쩌다 나온다는 얘기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래서 합성함수의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합성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미지수 A는 무엇일까를 출제하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라란딴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다는 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 보세요. 두 함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돼 있어. 자, 합성을 하는데 f라는 거 안에다가 g의 3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g의 3이 얼마야? g3이 얼마야? 여기다 3 넣으면 g3은 10이야. 그죠? 여기다 10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19! 그러니까 답은 19.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g 안에다가 f-2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은경 f-2 얼마야? f-2는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죠? 2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는 써먹지 마. 요거만 써먹을 거야. 그죠? f2를 다시 f에 넣을 거야. 그러면은 자, 동률아, f2는 얼마?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그렇지. 답은 5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두 번 써가지고 합성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은 놈을 두 개를 써놓고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합성은 항상 두 개 이상에 대해서 문제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합성은 어떠한 함수의 성질이 있느냐? 아까 하나는 셈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강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강조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합성을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3개 이상의 합성을 나열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뒤를 합성을 먼저 한 다음에 슉! 이렇게 합성을 한 결과가 앞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를 먼저 합성해서 나중에 얘를 슉! 이렇게 대입한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를 밑에서 뭐 짤레짤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랑 합성 I가 나오는데 이 I는 뭐냐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수 전체 여기 봐봐. 일반적으로 수 전체에 다룰 때 항등함수는 Y는 X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Y는 X랑 뭐 아무거나 적어도 돼. 이렇게 합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다 이렇게 합성해라. 이래도 X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야 똑같잖아. 그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어때?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잖아. 그냥 얘가 되잖아. 자기 자신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F라는 어떤 fx라고 하자. 얘를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나 자신이 나온다. 이런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스 표시하고 별 주세요. 중요합니다. 합성함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엮어서 낼지언정 안 내지나 무조건 나와야 돼. 합성함수는 시험에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단원이야. 하나의 단원이고요.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단원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중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다. 웬만해서 잘 목이 안 아픈데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자, 지금부터 좀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이가 이거 뭐냐? 녹화 들으면서 녹화 보면서 소리 줄이는 거 아니야?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행이죠. 조회수가 1이 나와야 될 텐데 조회수가 0인 상태에서 학원으로 등장하는 건 아닌지. 그지? 은규야, 좀 우려되지? 너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먼저는 이걸 합성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합성하고, 여기야. 그냥 합성을 해놨네. 그지? 그럼 F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면 이 순서도 이렇게가 아니야. 항상 뒤에 거부터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합성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동률아, F1 얼마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이겠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답인가?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H에다가 합성 요거니까 뒤에 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요거 보면은 이거가 없잖아. 그죠? 이대로 못 대입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결합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봤더니 이 괄호를 이렇게 옮겨도 됐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없으니까 이 괄호를 옮겨놓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게 되잖아. 은교야, F2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7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 함수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랑. 자, 봅시다. 자, 이와 같이 fx라는 함수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 번 나열하면서 이 결과물을 도출하겠죠. 자, f2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동률아, f2가 얼마지? 그림 봤더니 f2가 f2가 3이죠. 여기 3. 얘는 3이에요. 그죠? 이거 합성하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게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f3은 얼마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은교 f3은 얼마지? 1이요. 그러니까 얘는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1이잖아. 그러니까 1이잖아. 그럼 F1은 얼마지? 이렇게 가는 거죠. 동률 F1은 3.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3 아니야. 그죠? 313을 더해야 되니까 답은 7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자, 따랑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다음. 자, F랑 F의 합성한 것의 치역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죠? 요런 게 이제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합성을 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왔어? 0 나왔어. 그러면 그걸 다시 한 번만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0 나왔는데 다시 0 대입하면 또 0일 거 아니야. 그죠? 일단 0 확보해놨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은교야, 1을 대입하면 3. 근데 3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1이야. 이렇게. 그게 합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얘기할 때는 그냥 F가 되는 거고요. 2번 얘기를 해야 합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았어요. 동률아, 그러면 이제 2야. F2는? F3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1.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쓰면 돼요. 왜냐면 치역, 함수입니다. 함수란다. 집합이야. 집합은 중복되는 걸 두 번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은교야. 마지막 3입니다. F3은? F1은? 3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13. 3까지 다 했으니까 쭉. 그죠? 그래서 치역이 01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합성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따라라 샤라 132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2번, 133번 이렇게 두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132, 3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짜란.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합성을 했더니 3이 되는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fx를 gx에 넣은 거니까 여기를 넣어서 여기로 가는 거네. 요 그림이야. 그러면 3 결과가 3 요거잖아. 맞아요? 얘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는지 가봤더니 b에서 왔대. 그죠? b는 어디서 왔어? 마이너스 1에서 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b가 되었는데 gb가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13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구하시오. 자, g2를 구하래요. g2가 어디 있어? g2는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g2는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그러면 f1은 뭐야? f1은 1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1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f-1이야. 그럼 f-1이 뭐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g-3을 구해야 돼. 그럼 g-3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은 1보다 큰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그냥 5네? 상수함수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그냥 5입니다. 그래서 여긴 5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답은 6. 1 더하기 5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합성함수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짜잔, 짜잔, 짠. 118. 자, 두 함수에 대하여 이거,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는 자리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자리 바꿔서 대입하는 거니까, 자, 이 왼쪽은 어떻게 한다? g를 f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에 가로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넣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반면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는 거꾸로 얘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자체를 여기에 넣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ax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식은 똑같더라. 됐습니까?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더하기 3인데 요 식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똑같아야겠네. 우리 서로 같아야 돼. 맞아요? 그러면 4a 더하기 3이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돼서 나누면 분수 나오겠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풀면 되겠다. 몇 줄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지. 시간상 설명합시다. 시간상 더 망설이면 안 되겠네. 설명만 듣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복습해가면 또 정리하고 다음 걸 나가든지 해야겠어. 자, 보세요. 두 함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hx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hx를 몰라. 그런데 hx를 fx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hx 모르잖아. 그지? 이거 모르잖아 우리가 이거를. 맞아요? 그러면 hx를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그냥 hx를 t라고 할게요. t라고 줄 겁니다. 첫 번째는. 오케이? 그럼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왼쪽은 t 플러스 2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t 플러스 2는 gx래. 그럼 gx는 3x 더하기 1이잖아. 맞아? 우리 t만 구하면 되죠? 넘어가니까 3x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3x 마이너스 1. 어디서?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왜 다르냐면 t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두 번째는 fx를 h에다 넣겠대. 그죠? 그럼 fx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t라고 하면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형태로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fx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f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x가 x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대입했어요. 요거. 이게 gx래. 그러니까 이게 뭐래? 3x 더하기 1이라는 거야.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거야? hx를 구할 거야. hx.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제 이걸 t로 치환합니다. 그럼 t는 x 플러스 2니까 이걸 x로 정리하면 이게 넘어가서 x는 t-2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 x에다가 이제 t-2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ht는 t-1을 넣으니까 3에 t-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3t-5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ht가 3t-5니까 hx는 3x-5겠네. 그래서 3x-5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도 좀 어려워요. 똑같아요. 사실 마지막도 어려운데 얘랑 사실상은 똑같은 문제야. 왜냐면 얘는 항상 합성함수를 뒤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fx를 gx에 먼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x를 여기다가 먼저 대입을 해주면 x 더하기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3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3x 플러스 7이 돼요. 그죠? 이거를 역시나 hx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결과물이 뭐가 된다? fx, 즉 x 더하기 2가 된다. 그럼 아까랑 똑같겠죠? 이거를 t라고 놓고 x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똑같죠? 여기 h에 3x 더하기 7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고 얘를 이제 t라고 놓으면은 x로 정리했을 때 분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분수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정리했더니 ht가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따라서 hx로 바꾸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어쨌든 설명 다시 빠르게 하고 또 하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풀고 가야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다음입니다. 120쪽이에요. 자, 120쪽으로 가보면 합성함수의 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하나의 식을 가지고 계속 합성하는 겁니다. 계속 합성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은 어떤 것이 반복될까?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합성함수 추정이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무슨 말이야? f의 위에다가 지수의 2를 달면 한 번 합성해라. 3을 달면 앞에 합성한 거에 또 합성해라. 4를 달면 그럼 요거에 또 합성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합성해 가는 의미를 바로 지수에다 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F10을 보면 어떤 게 이걸 읽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10번 합성해라가 아니야. 9번 합성해라.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9번 합성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2번 합성이 2가 돼 있는 게 한 번 합성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9번 합성해라는 얘기입니다. 합성해 볼까 그러면? 한 번 합성하면 F2는 한 번 합성하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그죠? 그럼 x 더하기 2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 F에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여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죠? x 더하기 3이 되겠네? 그러면 F 네 번째는 x 더하기 동일로 뭐가 될까? 규칙적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10번 하면은 F의 10이라고 하는 건 결국 x 더하기 10이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다가 A를 대입했더니 30이래. A를 넣었더니 30이래. 그러면 그냥 식이 이거 아니야? A가 2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규칙을 알아보는 합성이 되겠습니다. 짜잔. 자, 다음 내용은 생략. 요거는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푸느냐면 요거만 해보고 갈까? 요거. 자, 요렇게 합성을 한 건데 2019번 합성해서 1을 대입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019번 합성하면은 어떻게 식이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분만 생각해보고 선생님 풀고 끝냅시다. 풀어보세요 한번.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휴.
자, 봅시다. 아이고. 자, F2는 X 더하기 4입니다. 그죠? 여기다 X 더하기 1 넣으니까. 맞아요? 그럼 F3은 여기다 X 더하기 1 넣으면 X 더하기 6이야. 그죠? F4는 X 더하기 8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넣으니까. 그럼 F 2019는 뭘까? 성렬아 뭘까? X 더하기? 오, 좋았어요. 4038이죠. 특징이 뭐야? 1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들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 되잖아. 그죠? 답은 403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 대입하는 거니까 1 대입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좋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컷!